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 통장에는 별로 남은 게 없을까?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해결책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잠깐,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면 우측 아래를 보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 100% 무료입니다. 그냥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현실.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는 겁니다. 10명 중 4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젊었을 때 게으름뱅이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주역들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저축만 하면 된다는 착각.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저축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매달 월급의 30%를 꼬박꼬박 저축하셨어요. 돈은 모으는 게 최고야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계산 안 하신 거예요. 1990년에 100만 원이면 가족이 한 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겨우 며칠 생활비밖에 안 되죠. 김 할아버지는 30년간 열심히 모으셨지만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 자식 투자의 늪. 두 번째 함정은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하면 나중에 보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셨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집까지 팔아서 전세로 이사 가셨습니다. 결혼시키려고 적금도 모두 깨셨고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나중에 우리를 모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요.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애들 교육비는 천정부지고 부모님을 모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박 할머니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 은퇴 후 소득 착각. 세 번째 함정은 은퇴하면 돈이 덜 들어간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퇴하면 애들 교육비도 안 들고 회사 다닐 때처럼 용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돈이 덜 들어가겠지. 정말 그럴까요? 이창호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은퇴하시기 전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점심도 해결되고 각종 복리후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비는 늘어나고 집에 있으니 전기세 가스비도 더 나가고 무료했던 시간을 달래려고 오히려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번째 함정 부동산 만능주의. 네 번째 함정은 집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집 팔면 되지 뭐. 정말 그럴까요?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최 할머니는 30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그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8억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값이 올라도 그 집에서 나오는 현금은 없다는 거예요. 매달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는 나가는데 집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집을 팔면 어디 살아요? 다른 집을 사려면 또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최할머니는 집은 비싸지만 현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 연금 과신. 다섯 번째 함정은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으시는지 아세요? 월 평균 5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100만 원 넘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세요? 부부가 한 달 살려면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민식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월 65만 원 받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한 달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이런 걸 다 더하면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조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함정 인플레이션 무시. 여섯 번째 함정은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1,000원, 많아야 1,500원이었죠. 지금은 얼마예요?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해요. 나는 1억을 모았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데 20년 후에 그 1억의 가치가 지금의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강덕수 할아버지는 1995년에 은퇴하시면서 5천만 원을 모아두셨어요.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전세금의 일부 정도밖에 안 되죠. 강 할아버지는 그때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일곱 번째 함정 건강 과실. 일곱 번째 함정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과신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몸이 좋았죠. 밤새 일해도 괜찮고 조금 아파도 금방 나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송기후 할아버지는 65세까지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나는 100세까지 일할 수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7세에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쉬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셨어요. 수술비만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더 문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송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오셨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것도 못하게 된 거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함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첫 번째,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겁니다. 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임대소득, 배당금, 부업소득.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거예요. 황정민 할머니는 65세에 작은 원룸 하나를 사셨어요. 전세로 돌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와요. 크지 않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반찬 만드는 솜씨가 좋으셔서 동네에서 도시락 장사도 하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세요. 연금 60만 원, 임대소득 30만 원, 도시락 수입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14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 적금 금리가 얼마예요? 1년에 3% 정도 되나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얼마예요? 보통 연 34%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투자를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위험한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면서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지 안정적인 배당주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씩 배워보시는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라고 하셨지만 공부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래요. 안전한 배당주 몇 개 사서 1년에 5% 정도 배당금을 받고 계세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세 번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나는 한 달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별로 안 써라고 하시는데 막상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커피값, 경조사비, 병원비, 택시비. 이런 것들 다 더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안 보는 케이블 TV, 안 쓰는 신용카드 연회비, 이런 것들 정리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건강관리예요. 병원비가 가장 무서운 지출이거든요. 미리미리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고 이렇게 해서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의 절약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60세, 70세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 30년, 40년이나 남아 있어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자가 도와줬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영상 올리세요. 구독자가 3만 명이나 되고 한 달에 광고비로 30만 원씩 받고 계세요. 또 다른 예로 김술래 할머니는 68세에 온라인으로 뜨개질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뜨개질이 취미였는데 이제는 그걸로 돈을 버시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좋은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해요. 요점 정리.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평생 열심히 벌어도 빈손이 되는 이유는 이런 함정들 때문입니다. 저축만 하면 된다는 착각, 자식에게만 투자하는 실수, 은퇴 후 지출을 과소평가하는 것, 부동산만 믿는 것, 연금만 믿는 것,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건강을 과신하는 것. 이 7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돈이 돈을 벌게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60대, 70대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고 경험도 많고 시간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금빛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